지난 주말 사이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10명 이상 무더기로 발생한 장수군에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제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산단 개발 계획 승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읍시 수원지를 기존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체될 경우 섬진강댐 내 옥정호 관광 개발을 확대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한 5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북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9일 저녁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장수군은 10일 오후 10시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완주와 익산에서는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와 관련해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2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도해드린 대로 전북도청 앞에서는 김제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대하는 범시민연대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산단 개발 계획 승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이날 빗장을 굳게 걸어 폐쇄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전북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 현장에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구름을 머금은 전북도청 앞 도로. 김제씨 사람들은 관련자를 엄벌 처벌하라!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규모를 늘린다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당초 개발 실시 계획보다 매립고는 5배 늘어난 50m, 처리할 폐기물량은 무려 10배 가까이 불어난 112만여 세제곱미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는 이명 계약으로, 전라북도는 법원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오염 가능성이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민관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김제시는 지평선 단폐장 인허가 관련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현장조사 참여 보장과 자료들을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17개 단체는 송하진 도지사를 향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 사태 해결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산단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4년 전 폐기물 매립량을 늘린 시행사 측의 5차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행사 측은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전북도는 폐기물 용량 변경 계획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민관 공동조사위 구성 등의 의견을 담은 범시민대책위 요구안은 전북도의 빗장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럼 최소한 국장님들 한 분이라도 계셔서 대책위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불법 영상까지 찍은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B씨 등 일당 5명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SNS에서 마약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한 뒤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B씨 등 일당 5명은 채널 관리 등을 맡아 마약류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북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용수 공급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읍시의 수원지를 기존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섬진강댐 일대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임실군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 지역 물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안에는 정읍시의 수원지를 섬진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대체하고 전주 익산 완주 지역 공업용수 취수지를 만경천에서 용담댐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읍시 급수 체계를 용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용수 공급 계획 변경안에 대해 임실 지역 군민들은 섬진강댐 일대 관광개발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상수원이 변경될 경우 수상레저 시설 등 기존 수면개발 제약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현재 옥정호 붕어섬을 중심으로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건설 등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시 군민이 좀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이 들어온다면 임시 군민께서 더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하려면 급수체계 변경이 당연히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급수체계 변경해서 국가 사업으로 정읍 시민께 맑은 물 공급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일대 수면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자원 오염을 우려하는 정읍시. 전북도의 용수 공급 계획 변경안을 두고 정읍시와 임실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일부 겸직 언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0일 임실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인터넷 신문 기자의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인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전북 지역 저소득층 3만 5천여 가구로 가구 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읍면동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이 생활관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려 판매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20대 A씨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가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말 차단 칸막이 지원에 나섭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내 밀집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칸막이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보급되는 칸막이는 모두 7,500개로 이미 칸막이를 지원받은 업소나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선정 업소는 제외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년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무원 호적 정정 사례가 전북 지역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청이 3명, 군산시, 장수군이 각각 2명,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이 각각 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A 교장은 2019년 퇴직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 늘어났고 이로써 각종 수당과 성과 상여금 등 최소 7,500만 원 안팎의 연봉 추가 수령이 추정되는데요. 이처럼 호적을 정정한 공무원 대다수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넘게 정년이 연장됐습니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늘어난 정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각 시군과 경찰청, 교육청 인사부서는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인사 기록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서 익산시 사례를 접했을 때 잘못돼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도 바라봤는데 퇴직을 눈앞에 두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면서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두관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정읍시를 방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정읍시를 방문해 구민사와 전봉준 장군 묘역을 잇따라 방문해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시 국회의원인 김 이사장은 지난달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동학 관련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도 둘러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성역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그 현장도 한번 보고 싶었고 또 동학농민 정신이 추구했던 그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김제 씨가 지난 주말 개최한 전통 혼례 공연 행사에 대해 방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전통 혼례 공연이 열린 가운데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사가 끝난 뒤 행사 관계자와 방문객을 위한 술자리도 가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삼회당과 신경준 묘역, 정부인 진주 강씨 묘역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삼회당은 도내 정자 중 가장 오래전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들이 주고받은 시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신경준 묘역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의 인물사적 중요성과 다양한 업적이 인정됐습니다. 정부인 진주강씨 묘역과 성물은 황희정승의 할머니 묘역 주변에 있는 묘비와 무인석 등 성물들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정읍시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10일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내 분야별 먹거리 실태 조사와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제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티셔츠 구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단 34명은 미얀마 사랑 티셔츠를 입고 시민항쟁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로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얀마 사랑 티셔츠 판매로 모인 성금은 전북 지역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